단 한 발이면 현존하는 지구상 어떤 지하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괴물 미사일 대한민국 현무5가 양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개발 완료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전문가들은 빠르면 2023년 말부터 현무5의 본격 양산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 가장 이상적인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이 공감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핵미사일만은 못하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확실히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100% 맞는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데요. 비록 현무5의 폭발력이 핵미사일만은 못할지라도 적의 지하 요새를 파괴한다라는 단일 목적에 있어서만큼은 핵무기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현재 대한민국에게 있어 핵미사일의 폭발력 이상으로 필요한 능력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왜 대한민국이 벙커버스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종 활용 목표는 결국 적이 벙커를 날려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 그리고 중국 때문입니다. 북한의 군사시설은 대다수 천연동굴이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하시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표면에서 아무리 강력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하더라도 화약에너지를 이용하는 재래식 폭탄으로는 지하시설물을 타격하는데 한계가 뚜렷합니다. 일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영국 본토에 천문학적인 물량의 항공폭탄을 쏟아부었는데요. 특히 런던은 피해 규모가 심각해 무려 120만 채 이상의 주택이 손실되어 멀쩡하게 서 있는 건물이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런던 시민들은 폭격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도 대피소에서 잠을 청했고 다음 날이면 출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하에 클럽을 열기도 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지상과 지하를 나누는 얇디얇은 벽돌, 콘크리트 벽 하나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1940년 9월부터 1941년 5월까지 이어진 영국 대공습 기간 약 4만 3천 명의 민간인이 폭발에 휩쓸려 유명을 달리했고 13만 9천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영국 전역에서 약 200만 채의 건물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 영국은 살아남아 승리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유사시 대한민국이 어떻게 북한의 지하군사 시설을 파괴하냐는 건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리 북한이라 하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민간 건축물과 현재 북한의 지하군사 시설은 비교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방어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북한의 군사시설 추정도를 보면 흙과 암벽 강화 콘크리트가 폭발의 충격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공폭탄 등으로는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정밀유도무기 타격에 대비해 휴전선과 평양 인근을 비롯해 북한 전역의 지하기지와 동굴진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종류만 해도 장사정포와 다연장 로켓, 미사일부터 전쟁의 비물자와 민간인 대피 등 다양한데요. 우리 군의 전술정찰기와 미국 첩보위성 등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강화될수록 북한 또한 자신들의 지하기지 방어벽을 보강하기 위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보강 작업의 용도로 보이는 지름 약 3m에 높이는 수십 미터에 육박하는 초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또한 최근에는 우리 군에서 농업기계 공장으로 위장한 북한의 국방시설 공장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무려 2만여 명이 근무 중인 이 공장은 허술한 외부 모습과 달리 지하에 수십 킬로미터 길이의 통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총 규모는 축구장 25개 넓이 약 17만 6천 제곱미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잠실야구장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초대 규모의 군사장비 생산 시설이 지하에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 시스템이 모두 전쟁을 위해 돌아가는 전쟁준비국이다 보니 기반 시설 자체가 전시 상황을 대비해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양 지하철역은 전체 노선의 평균 깊이가 100m에 달하고 가장 깊은 만덕역의 경우 160m가 넘기도 하는데요. 이쯤이면 대략 아파트 20층 깊이의 초대형 지하방공호나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전국토가 요새화되어 있어 주로 단단한 화강암지대에 최소 6,000개 이상의 지하시설물을 건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평양 지하 300m 지점에 위치한 거대한 초공동은 유사시 북한 지휘부의 피난처 역할을 하며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생산 및 저장 용도로도 활용됩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유사시 북한의 지하시설을 타격할 미사일이 없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결국에는 우리 장병들이 개미굴같이 얽힌 복잡한 지하 통로를 시가전으로 하나하나 함락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막대한 인명피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게다가 문제는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했다는 건 곧 우리 군이 상대해야 할 적이 본데가 중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보다 한술 더 넓은 영토를 이용해 잠수함부터 미사일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군사용 시설을 지하에 은닉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심지어 군사위성이 아닌 상업용 저해상도 위성으로도 포착이 가능할 정도로 광범위한데요. 실제로 최근 중국의 7,000톤급 공구사명 핵잠수함이 하이난성 1인 해군기지 지하정박지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이 민간 상업용 위성에 포착되어 국제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지하정박지는 오직 해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으며 잠수함 건조와 보수시설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적의 지하전략 목표를 쪽집게처럼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지하관통 미사일, 통칭 벙커버스터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애초에 설계 목표부터가 지상의 목표물이 아닌 지하시설 또는 요새화된 표적과 같은 강화 구조물을 관통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관통력과 폭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 폭탄유보다 훨씬 크고 무겁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벙커버스터의 대명사격인 GBU-28의 경우 1차 탄두가 지면과 닿는 순간 폭발해서 구멍을 뚫고 2차 탄두가 지하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는 원리로 형태 자체가 지하시설 관통에 최적화된 긴 송곳 모양인데다 중량은 2.1톤에 달합니다. 게다가 사거리는 고작 9km에 불과해서 적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한 상태에서야 간신히 써먹을 만한데요. 실제로 벙커버스터는 중량이라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사용에 제약이 상당합니다. 당장 F-16 같은 중소형 전술기부터가 GBU-28을 운용하기에는 무장 탑재 중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FA-50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AIM-9, 사이드와인더 2발, GAM-65 매버릭 2발 등 기본 무장을 탑재한 상태를 가정했을 때 FA-50의 전투행동 반경은 약 450km 내외입니다.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연료까지 비운 상태로도 350kg짜리 미사일 기준 6발, 900kg 기준 3발 정도가 무장 탑재량의 한계치입니다. 또한 차기 FA-50 블록 20 역시 수명 연장, 전투 임무 반경 확장, A사 레이더 탑재 및 BVR 능력 확보를 위한 공대공 무장 탑재가 주 개량 사항이기 때문에 벙커버스터 탑재와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FA-50은 애초부터 국지작전 특화형인데다 경공격기의 특성상 하이급, 미들급 전투기와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도입하려 했던 F-35B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F-35B는 무장 탑재량이 약 6,800kg에 불과해서 기본 내부 무장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수톤에 달하는 벙커버스터를 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결국 함재기로 F-35B를 도입하는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KF-21인데요. KF-21은 우리 손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발한 국산 전투기인 만큼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 최적화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KF-21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약 7.7톤에 육박하는 데다 국산, 미국, 유럽의 모든 무장을 통합한 덕에 폭넓은 무장 운용이 가능한데요. 그중 하나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1차 사업으로 도입한 독일의 KEPD-350 타우러스입니다. 사거리만 500km에 이르는 타우러스는 방공망 제압에 앞서 스탠드오프 타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대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게는 고작 1.4톤 남짓에 불과한데요. 문제는 6m라는 적지 않은 관통력이 고작이라고 보일 만큼 적의 군사시설이 지하 깊숙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부터 도입될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타우러스보다 사거리, 위력면에서 더 높은 기대치를 보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초강력 벙커버스터의 필요에 의해 개발된 게 다름 아닌 현무5입니다.
무려 8~9톤에 육박하는 현무5의 탄두 중량은 현존하는 미사일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입니다. 전문가들은 핵탄두를 제외한 재래식 탄두 중 세계 최고 수준의 위력으로 현무5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비핵 국가 중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경우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30에서 45도 이내의 정상각도보다 훨씬 높은 고각으로 발사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무5는 최근 발사 실험에서 350km의 거리를 비행해 제주도에 위치한 해상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현무5는 무려 마하 10에서 12에 달하는 엄청난 하강 속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CAP가 고작 3m 이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기본 사거리는 약 600km로 이는 북한 전역을 사정권 내에 두겠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탄두 중량을 줄이면 최대 사거리가 3000km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이 경우 위력은 줄어들겠지만 지상의 목표물 타격에 한해서는 중국 전역을 사거리 내에 둘 수 있는데요. 그래봐야 핵미사일만 못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현무5의 관통력은 철근, 콘크리트 기준 100m, 일반 대지의 경우 무려 300에서 400m에 육박합니다. 이건 감탄을 넘어 거의 경이로울 수준의 위력인데요. 단적으로 일반적인 전술핵 무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의 깊이는 50m가 채 되지 않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정한 핵 피격 시 대피 요령에 따르면 4, 5층 건물 깊이인 지하 15m 아래로만 내려가도 핵 폭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현무5의 관통력은 무서울 정도인데요. 일각에서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했음을 비관하지만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도 우리 군의 화력은 이미 핵무기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더군다나 현무5는 무차별적인 민간인 피해를 유발하는 핵미사일과 달리 압도적인 명중률로 적의 전략 거점만을 쪽집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오히려 처지를 비관해야 할 쪽은 대한민국의 적성국들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